여러분 안녕하세요.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줄인이라는 말도 등장했고 또 엄청나게 이 동학개미, 서학개미들이 주식시장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일부에서는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결국은 할 것이라고는 주식 투자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. 그런데 주식시장은 항상 수익이 높을 수도 있지만 위험성이 상존하죠.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또 언젠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, 또 폭락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. 또 최근 들어서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통화 푸는 거를 조금이라도 줄이면은 흔히 테이퍼링이라고 하죠. 큰 충격이 올 거다.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이 주가 조정이 우려된다면, 주가가 걱정이 된다면, 또 앞으로 이런 사태가 다가온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? 저도 100% 명확한 대답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니까요. 그런데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알면은 그래도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는 게 합리적이죠. 또 그런 거를 많이 분석하는 게 경제학입니다. 그렇죠? 오늘은 그래서 주가 폭락이 우려된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?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려고 합니다. 실제로 미국 시장이 지금 주가가 너무 높냐 낮냐, 흔히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됐느냐, 그거를 분석하면은 전문가들마다 다 달라요. 전통적인 방식으로 흔히 주가 수익 배율 PER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. 그런 거 얘기하면은 당연히 미국 시장은 굉장히 지금 높게 평가돼 있죠. 그런데 또 수익이 많이 나니까 그렇지도 않다. 또 미래 수익에 기대한다.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외부의 충격이 있거나 어떤 영향을 받으면은 급격히 폭락할 수 있는 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. 실제로 2020년에 이 팬데믹 코로나가 왔을 때도 그 당시 여러분 지금 다 우리 과거처럼 잊어버렸죠. 시장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진 줄 아세요? 무려 35%나 떨어졌어요. 여러분 갖고 있는 자산이 어느 날 한두 달 사이에 35% 폭락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? 정말 힘든 얘기죠. 힘든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몇 가지 전문가들의 내용을 소개해드리죠. 야후 파이낸스에 소개된 데이브 카발레스키가 얘기하는 몇 가지 원칙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실증적인 자료의 뒷받침을 받고 있습니다. 전체 이런 상황이 와도 참고 인내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. 예를 들자면 2020년 2월 19일에 S&P 500이 3,386에서 불과 한 달 만에 2,257로 33%가 하락했습니다. 3분의 1이 사라져버린 거죠. 그런데 물론 이제 국가마다 사정은 다 다르겠지만은 미국의 증권시장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당시에 급락을 했어요. 그런데 시장 회복도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졌어요. 불과 5달 뒤인 2020년 8월 17일에 S&P 500이 3,382로 회복이 되어 있습니다. 불과 6개월이 소요되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또 바꿔 생각하면은 2021년 5월에는 S&P 500이 4,100에 도달했는데 최저점을 놓고 생각해 보면은 그때보다 무려 83%가 상승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 이론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최저점에서 산 분들은 83% 수익이 난 거죠. 그런데 그거는 귀신도 못 맞추죠.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할 따름이죠. 시장이 급락하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말고 기다려라. 기다리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.
과거의 역사가 그랬다. 기다리면 보상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. 두 번째, 시장이 폭락하면은 어쩌면 이게 대단한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. 이 워렌 버핏의 명언이잖아요. 남들이 모두 사려고 할 때 그때는 시장이 과열됐으니까 두려움을 갖고 오히려 남들이 두려움을 가질 때 적극적으로 매수하라. 이건 유명한 얘기입니다. Be fearful when others are greedy.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. 참 멋있는 말이죠. 그러나 지키기 참 힘듭니다. 여러분 강심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. 남들이 다 내다 팔고 패닉에 빠졌는데 나 혼자 독약청청 산다? 오렌 버핏의 표현에 따르면 be greedy when others are fearful. 물론 좋은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. 우량 주식을 사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. 월트 디즈니 잘 아시잖아요. 그 회사 40%가 하락해서 $85가 됐어요.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11월이 되니까 무려 한 7개월 지난 뒤인데 $140가 됐어요. 그러니까 85불짜리가 140불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기업의 주식이 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. 우량 주식이 폭락했을 때는 너무 패닉에 빠지지 말고 좋은 매수의 기회일 수가 있다. 세 번째, 장기 투자에 관심을 가져라. 길게 보면은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. 10%, 20% 내려가는 것은 2, 3년마다 한두 번, 서너 번씩 반드시 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S&P 500은 지난 3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8%였습니다.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은 연평균 수익률이 11.8%였어요.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은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길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. 특히 미국 시장의 경우에. 그리고 우량 기업은 디즈니, 월트 디즈니 아까 얘기했죠. 디즈니 경우에는 10년 동안에 연 17%가 올라갔어요.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S&P 500 평균하고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. 그러면은 어떻게 조정을 예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5가지 행동 수칙도 나와 있더라고요. 다 아는 내용이라 여러분 간단히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게 리마인드 시키겠어요. 첫 번째,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, 위험의 수준을 결정해야 됩니다.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주식의 종목, 여러 가지 자산, 이게 조정이 와도 큰 위기가 닥쳐도 얼마가 어디까지 빠져도 내가 이거는 감당할 수 있다. 위험의 감당 수준을 정해야 됩니다. 두 번째는 갖고 있는 자산을 종목별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. 이게 위험에 빠져도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우량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. 세 번째는 조정장이 예상되면은 현금 보유를 확대하라는 거죠. 왜냐? 그래야 더 좋은 주식을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. 그렇잖아요? 1950년대 이후에 가장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미국도 S&P 500이 무려 38번이나 조정이 됐어요. 그러니까 한 72여 년 동안에 38번 조정됐다면은 한 2년 내에 한 번씩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. 이럴 때는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. 그리고 조정이 예상될 때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보다는 배당주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잊지 마라.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우량 기업이고 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. 그리고 여러분
조정이 되면은 회복하는 초기 시점에 투자하는 게 가장 수익률이 높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자, 여러분 조정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역사를 보면은 조정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. 그 조정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. 다만 조정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투자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 오늘은 주식시장의 조정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전문가들의 조언을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